수시 보고를 39차례나 감사원을 자기 수적 부리듯 해놓고 지금 와서 문제가 심각하다. 도대체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건요. 네. 미사일보다 더 훨씬 큰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북핵 개발의 책임이 99% 있어요. 그래서 가짜 평화시효를 했다. 이건 대죄인이다. 그러니까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한 거를 갖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오늘 또 얘기했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랬는데 그 며칠 전에는 무례한 짓이다라고까지 하더니 이 문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발끈하는 걸까? 뭐 찔리는 게 있는 건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발언을 제가 보면서 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무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숨겨진 진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의혹으로 계속 더 덩어리가 커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 잊혀진 6시간, 잃어버린 6시간 동안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죠. 소외 공무원 사건. 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또 글쎄요. 지시를 안 하고 잠을 주무셨는지 글쎄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죽든 말든 그거는 놔두고 나는 종전선 해야 될 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적당히 뭉개라고 했는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던 이런 6시간의 의혹 네. 그게 진짜가 맞구나. 그렇죠. 몸통이 뭔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구나. 네.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이 더 짙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까지도 지금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거론이 되니까 정말로 뜨끔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저기 뭐 지난번에 고민정 뭐 민주당 최고위원인가요? 그분이 그 우리 김건희 여사님 네. 그 이번에 그 뭐 영국 조문 사절에 네. 갈 때 같이 갔다고 그 난리법석을 쳤단 말이죠. 네.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네. 다른 정상들 다 다 부부 동반에 많이 오셨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같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니 대통령 부인께서 같이 동반해 가지고 네. 조문하는 게 칭찬하고 권장해야 될 일인데 그걸 네. 갖고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야 정말 참 어이가 없다 싶었는데 더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네. 다른 사람을 몰라도 고민정은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아. 그 김정숙 여사가 그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과 같이 동반해서 그 인도를 방문했거든요. 네. 그리고 넉 달 후인가 다시 대통령 전용기 타고 저 혼자 가셨어요? 혼자서 인도를 갔어요. 타지마을 갔는데 가셨죠? 타지마을 갔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고민정 의원이 그게 그 페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타지마을 방문에 가는 사진을 하고 뭐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네. 그땐 청와대만 대변인 나고 있었겠죠. 고민정 그렇죠. 의원이.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렇게 김정숙 여사가 4개월 만에 관광차 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그렇죠. 없는 네. 타지마을 방문을 그것도 대통령 전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혼자서 갔는데 네. 그때는 뭐 그렇게 하늘처럼 모셔가지고 그 네. 페북에 글을 올려서 네. 칭찬해더니 네. 대통령 문재인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당연히 가야 될 자리 그렇죠. 그 영부인께서 가야 될 자리에 가는 걸 갖고 다른 사람들은 고민정 그러니까요. 최고위원이 시비를 건다. 야, 진짜 참 내로남불도 그러니까요.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이런 거는 진짜 아마 신기록이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태도도 내로남불 같은데 본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이 감사원에서 이 수시 보고를 39차례나 자기가 먼저 다 보고받았어요. 감사위원회 의결도 전에. 그리고 감사원 사람들 다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청와대랑 감사 왔다 갔다 하게 다 해놓고 그래서 사실상 감사원을 자기 수적 부리듯 해놓고 지금 와서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 이것도 정말 내로남불 아닌가요? 황당하죠. 자기들은 뭐 도대체 이게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금방 자기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네. 남이 한 거는 조그만 것도 커다랗게 키우고 자기들이 네. 한 건 이만큼 큰 것도 다 까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네. 그 39번 수시 보고란 게 뭐냐면 네. 감사원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하려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그렇죠. 거죠. 아마도 잘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보고를 받는다면 이거는 뭉개. 이건 좀 더 키워봐. 요거는 좀 봐줘. 네. 요거는 좀 더 덮어 씌워봐. 뭐 네. 이렇게 해서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죠. 그 자리 없었으니까 알 수는 네. 없지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런 네. 일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39이나 감사원으로부터 사실상 실질적인 간섭을 하는 사전보고를 받아놓고 그렇죠. 이번 이 사안은 대통령한테 사전 보고한 것도 아니고 보고할 일도 없어요. 네. 이미 그 이전부터 논란이 한참 되었어요. 네. 왜냐?
아니 그 서해 공무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유족들이 그동안 계속 항의를 했고 맞아요. 심지어 2차 가해까지 했어요. 네, 맞습니다. 월북몰이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월북몰이를 한다는 것은 네. 그 가족 모두에게 낙인 찍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맞아요. 가족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이건 2차, 3차 가해 행위란 말이죠. 네. 사실상 준살인 행위와 가까운 거죠. 네.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대통령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것이라고 네. 의심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유족이 문제를 제기했고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도 이게 문제가 있다, 인권 침해라고 네. 지적했던 사안인데 그거 조사해야죠. 네. 아,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무죄입니까? 유권 무죄인가요? 네. 아니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음으로 사지로 내몰아서 네. 사실상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안이어도 네. 무죄인가요? 아니 무슨 이분은 취해복권 지역이 있나요? 뭐 대통령 예우해 달래잖아요. 아, 대통령 예우는 대통령 예우가 아니죠. 그거는 아무 대통령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나요? 네, 그렇죠.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네, 네. 사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그 서면 조사에 청해서 응했던 경우가 또 있었잖아요.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은 응하는 것이 뭐가 문제이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전에 네. 그 뭐 우리 당 전 그 출신 그 전 대통령들 경우에도 요청 받은 사례도 있고 답변 보낸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옳으냐 그러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전례도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뭐 그냥 이 문제는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취해복권 지역이 있다? 그거는 법 취지가 아니죠. 법에 그렇죠. 군림한다 네. 이거 아닙니까? 나는 제왕이야. 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한테 건드리지 마. 나한테 감히 네. 어떻게 수면 지리를 보내? 그렇죠. 그 무리한 것들.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가령 이런 네. 생각이잖아요. 그 왕조 시대 상황이세요. 그래요. 아니, 그것도 퇴임하신 분이. 예. 참, 그래서 참 사고방식 자체가 네. 네. 자신들은 그야말로 뭐 별도의 그 왜 그 뭐 그 소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갑자기 이름 그 동물 나오는 소설 있잖아요. 그 이소부화 자기는 소설. 동물 위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아, 동물농장 얘기하시는 동물 영상 아, 네, 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네. 아, 모든 돼지는 다 평등. 그런데 우리는 더 평등한 돼지다. 이런 완전히 맞아요. 계급 사회의 예. 자신들이 최고 왕조의 계급에 있으니까 선민 사상이 감히 어디 서민들이 왕조를 건드려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네. 그거 참 웃긴다. 네. 웃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파행을 조장하는 김도우 법사위원장의 폭력적이고 편파적인 운영에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도우 위원장이 폭력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폭력적이라고 하는 폭력을 저는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폭력을 사용한 것은 민주당 아닌가요? 자기들이 검수완박법 법사위에 처리할 그렇죠. 때요. 네, 저는 맞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게 새벽 4시인가에 네. 결국 날치기 처리를 하는데 네. 그렇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네. 포갑이다. 그래도 네.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들이 네. 그냥 이거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막 우리 국회의원들 짓밟기까지 네. 했죠. 아, 그래서 그렇죠, 처리한 그렇죠. 겁니다. 네, 네. 제가 그때 법사위 위원장 그 석에 네. 그때 그 회의를 안 하고 정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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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의가 없는 시간인데 네. 그게 항의하러 갔다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네. 항의하러 갔다가 다리가 좀 아파서 앉아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비어 있는 의자에 회의 시간도 아닌데 좀 앉아 있었더니 네.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김기현이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 회의장에 앉아 있었다고. 아, 그래서 회의 방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좀 있다가 제가 스스로 일어났어요. 누가 뭐 예. 잡아당긴 네. 것도 아니고. 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서 제가 회의를 방해했다 이래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그 국회 징계위원회 회부를 해가지고요. 네.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최초로 네. 단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해서 본회의에 바로 직상정해가지고요. 윤리위원회 안 거치고 아. 본회의 바로 직상정해가지고 그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오. 징계를 했어요. 오. 대한민국 역사에 제가 이야, 하나의 기록을 윤리위도 안 남겼습니다. 거치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문제가 우리 당에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한덕수 인준을 처리를 해야 그다음 이 장관 임명 제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간절한 이슈인데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계속 방해를 했고 네.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시점에 저쪽에서도 여론에 밀리니까 한덕수 인준안 그럼 상정해서 처리해 줄 테니까 네. 조건이 하나 있다. 네. 그 조건이 뭐냐 했더니 김기현이 징계안을 같이 처리하자고 합니다. 그래 1대1 바타가 됐다는 거죠. 총리급이시네요. 그걸 우리 그 원내대표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네. 이렇게 민주당 요청이 왔는데 어떡할까. 자기로서도 잘 말이 안 되는 네. 그 안건을 상정한다는 그러네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뭐 1초도 생각하지 안 하고 바로 답변했습니다. 네. 상정하라 그래라. 아, 김기현이가 희생이 돼서 네. 그 정부가 정식 출마한다면 그럼 내가 희생할게. 나를 그러네요. 밟고 가라 그래라. 아하. 그래서 그게 상정이 되었어요. 네. 안나 밟거나 자기들끼리 그걸 상정해가지고 김기현이 출석 정지 30일에 징계를 했거든요. 출석정지. 제가 그때 본회의 석상에 가서 자기들이 저보고 사과하라 그랬어요. 네. 저보고 공개 사과하면 없는 걸 해주겠다 그러게. 네. 그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서 네. 정말 헛소리도 유분수지. 당신들이 나한테 사과해라, 공개 사과해라. 아.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지 말지 내가 생각해 봤다 그랬거든요. 재밌는 얘기. 그래서 제가 내가 할 말이 있다 해서 그 신상 발언하겠다고 아. 단상에 올라가서 당신들이 진짜 민주주의 지키는 사람들 많냐. 의회 민주주의가 네. 당신들이 유린하고 있다.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하느냐. 네. 당신들이 정의 징계하겠다 그러면 뭐 과반되니까 마음대로 해라. 네. 근데 기왕에 징계하려면 출석 정지 30일이 그게 뭐냐. 기왕에 하려면 출석 30일 말고 네. 김기현이 징계해서 제명해가지고 그냥 국회의원직 빼앗아 버려라. 나는 그게 더 당당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랬더니 또 그건 또 못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숫자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네. 출석 정지 30일 받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러네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걸었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네. 지금 헌법재판소는 알다시피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이 다 뭐 민주당에 네. 다 임명되거나 거기에 쏠린 분들입니다. 네. 압도적이죠. 네. 근데 그분들이 볼 때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효력 정지됐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이 배지 달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말씀드리려는 얘기는 이거죠. 네. 네. 국회를 이렇게 폭압적으로 네. 다수당의 그 어떤 테러에 가까운 행위들을 네. 해왔던 그게 바로 민주당이면서 아니, 아니 김도비 위원장은 무슨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도비 위원장 의사 진행하면서 잘못된 지 있으면 잘못됐다고 뭐 우리 편 사람들에도 뭐 지적하고 야단을 치시더만요. 네, 맞아요. 네. 오히려 우리 당이 봤을 때 섭섭한 그런데 그렇군요. 그야말로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분한테 그 정도 하는 거 보니까 네. 민주당이 뭔가 엄청 다급한 것보다 얼마나 그렇죠. 다급하면 이렇게 할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애처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민주당이 지금 거의 한미일 훈련 때리기가 도가 지나칠 정도인데 이걸 친일 매국 행위로 만들고 또 뭐 일본이 이제 경제 침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백몇십 년 전 얘기인가요? 뭔가요? 일본이 무슨 경제 침탈하고 있으며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러 지금 이제 혹세무민에 가까운 그 홍보전을 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걸 누구나 많이 아는데도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이재명 비리 듣기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네. 피하기에 예. 이분들이 그냥 거의 혈안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죠. 아,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죽창 들고 북핵 무찌르자 이거 같아요. 죽창 들고 와서 북핵을 무찌르자 이거. 아니,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말이 되나요, 그게? 아니 지금 죽창을 들고 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아니 그게 그 북핵 문제가 지금 다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예 김정은이가 지휘해가지고 뭐 우리 항구, 네. 우리 공항에다가 그쵸. 아이고 다 뭐 지금 미사일 쏘고 떨어뜨리겠다는데. 핵폭탄 떨어뜨리겠다고 지금 공개 협박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협박하나요? 이런 문제가 생겨 있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 북한의 침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렇죠. 특히 뭐 SLBM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 미사일 그 잠수에 쏘는 거 네. 이게 더 훨씬 더 이게 사전 포착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 SLBM을 개발했다고 네. 북한이 큰 소리 치고 네. 있으니 대잠수함 작전 그거 당연히 펼쳐야죠. 그렇죠. 특히 동해를 통해서 오지 그 동해 안 거치고 남해로 옵니까? 바로 하늘 잠수함이 날아오나요? 그렇죠. 그래 동해에서 미리 막아야죠. 네, 예. 네. 그럼 당연히 동해의 지형 그 네. 바다 밑 이런 지리를 다 이용해 가지고 방어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거 하는 걸 가지고서 저렇게 뭐 왜 일본이 거기다 연합훈련 했냐는데 웃기죠. 그렇죠. 근데 이 연합훈련은 웃기게도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대통령 때 송영무 국방장관을 보내가지고요 미국 국방부 장관 네. 그리고 일본의 방위 대신 네. 예.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한미일 합동 훈련한다고요. 네,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협약을 맺어서 그동안 한미일 연합 합동 훈련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그때 왜 문재인 당신은 친일을 하느냐 극도 그렇죠. 친일이다. 친일 정권이 원조죠 그러면. 당장 대통령 물러가라 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야죠. 네, 그렇죠. 야, 참 내로남불이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오죽했으면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4대 핵무력국이 됐는데 한미일 공조는 이제 협력은 불가피하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소리인데 당내에서도 그런 소리 나오는데 이분은 뭐 이재명 대표는 끝날 줄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 예측한 바도 있습니다. 뭐 네. 예측했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네. 만약에 대표로 뽑는 순간 네. 네. 민주당은 아마 그 패족당할 것이다. 아. 예, 제가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도 아, 밝혔고 네, 네, 네. 실제로도 지금 그 현상이 드러나고 아, 있다고 네, 보는데요. 이 상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승을 잃어버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 허위무사하는 데만 전념하고 있다. 그래서 뭐 방탄조끼 입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도 달아주고 그렇죠. 당 대표 그것도 낙하산 공천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기 또 당 대표 돼서 또 하고요. 그렇죠. 검수완박국 또 또 강행 하고요. 처리하고요. 네, 맞아요. 또 하나 더 뭐 당원. 했냐? 그 의원총회에 가가지고요. 네. 모든 의원들이 그 이재명 출석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허위무사 공식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 당헌도 거쳤습니다. 네. 아. 이게 오중 방탄조끼를 네. 입었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방탄조끼 잘 입어도요. 네. 이게 날아오는 미사일이 조끼를 통과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미사일은 못 막죠.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건요. 네. 미사일보다 더 훨씬 큰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이 방탄조끼를 뭐 5개 아니면 10개 입더라도 아. 이 진실의 미사일 힘은 워낙 커서요. 아. 이제 막 타고 오고 있거든요. 겁나잖아요. 진실의 핵미사일이 다가가고 있죠. 그런데 그걸 죽창으로 막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야, 죽창 쪼개지는 게 언젠가 보이겠네요. 참 큰일이다. 네. 민주당 네. 저러다가 어쩌려고 저러느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역시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에 미국 출장을 간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서 간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자폭이냐, 뭐 내부 고발이냐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뉴스를 보고서 예. 뭐 이게 있나 보다. 아, 저도 있긴 비로소 있나 알았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저희도 그런 게 있는 줄 늦게 이게 뭐 알았어요. 생기는 게 있구나. 네, 네. 대략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네. 우리나라 금융권을 통해서 네. 이상한 외화가 나간 것이 한 그렇죠. 10조 원 정도 된다. 우리나라 돈 한 맞습니다. 10조 원 네. 정도 된다는데 그게 뭐 신설법인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회사 네. 혹은 조그만 영세업체 네. 이런 법인의 송금 그 돈이 그런 회사가 네. 예. 뭐 100억, 1000억 이래 송금한다는 웃기잖아요. 그렇죠. 해외로. 네. 그리고 거기다가 특정 영업소, 네. 그 업소를 통해서 계속 나갔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이게 뭐 가상화폐와 관련됐다는 이런 얘기들, 네. 이런 것들과 연관된 의심되는 그런 의심 사례를 네. 모아보니까 지금 한 10조 원 정도 된다는데 네. 이게 단순 가상화폐의 차익, 네. 국내 시장과 국외 시장의 차익만을 노린 것인지 네. 아니면 별도의 검은 거래를 위해서 돈 세탁을 한 것인지 아하. 하는 의문을 네. 안 그래도 가지고 있는 터에 네, 네. 덜컥 저렇게 그 민주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범죄 수사를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의심하는 것 중에 이게 네.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지방선거 직전 6.13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6월 12일 날 하루 전날 싱가포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네. 그 양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지방선거 투표 하루 전날 맞아요. 싱가포르에서 했는데요. 그게 6월 12일 날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예. 그날이 무슨 뭐 국경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6월 12일 딱 찍은 다음에 트럼프는 그날 미국에서 그날 때문에 날아왔습니다. 네. 그거 하기 위해서 날아왔다가 그렇죠. 마치고 다시 돌아갔고요. 네.
그리고 김정은은 그날 맞추기 위해서 기차 타고 열심히 그렇죠. 그래 그까지 싱가포르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고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싱가포르 회담 왜 6월 12일 날 했을까? 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6월 그렇죠. 10일이 최고다. 네,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 6월 10일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네. 그래 요구했다 그러면 가장 그 욕구를 강하게 받았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일 네. 것이다. 그렇죠. 김정은이가 6월 12일 꼭 하자고 했을 이유가 뭐 있겠냐. 네. 트럼프는 그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 날 하나 무슨 상관이 네. 있겠냐. 그러면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선거 이슈를 전부 다 이 네. 남북 평화 가짜 평화쇼에 빨아들이기 위해서 완전히 작전 쓴 것이다라는 의심을 저는 굉장히 그렇죠.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장 생각 떠오르는 게 혹시 그거 관련인가 하는 의심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저는 대가가 뭔가 뭔가 그럴까? 가지 않았냐 하는 의심을 아.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민주당 대표님이 그 얘기하는 분 이게 혹시 그거 관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거 진짜 조사해야 되는구나. 아, 거꾸로 오히려 심도 있게 조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부 제보다 아니 야당 내부 저 언론 제보. 들으니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게 아. 제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네. 때문에 확신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런 의심이 든다. 그런 이거 조사해 좀 해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태도를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필요한 훈련하는 일본을 그렇게 때리면서 정작 그 훈련의 필요성을 일으킨 북한의 그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대화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충격적이다 하면서 대화해야 된다는데 아니 지금 김정은이 대화 없다고 선언까지 다 한 마당에 그 특사까지 보내자는데 무슨 대화 무슨 특사를 하자는 건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뭐 특사는 그게 뭐 평화 구걸단이죠. 한번 살려달라고 내 목숨 구걸단? 살려 구걸단이죠. 목숨 구걸단이죠. 아,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거 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김대중 정부 시절에서부터 햇볕 정책이라 그러면서 돈을 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나 혹은 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돈이 1,000억이라 그러면 네. 그중 군대 양성에 뭐 600억이 든다. 그럼 600을 네. 써야 되잖아요. 그럼 400 가지고서 이제 그 주민들을 먹여 살 텐데 주민들 먹여 살 돈 400억이 모자라니까 쩔쩔 매고 있을 때 우리가 돈을 한 뭐 1,000억을 주면 네. 뭐 1,000억 가지고서 주민들은 400억만 주면 되고 아니면 네. 100억 한 500만 주면 되고 나머지 군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얼마인지 전용할 수 있거든요. 아니 네. 돈에 색깔이 달려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그 돈이 어디로 다는지 뭐 추적기를 달아놨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햇볕 정책이라 그러면서 북한에 돈을 퍼주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것이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작업이 됐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에 대한 감시 체제가 그동안 사실상 거의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금도 대주고 시간도 잔뜩 벌었어요. 네. 국제적 제재가 가해질 때마다 민주당 정부는 계속해서 당근만 줬어요. 네. 제재 풀어주라 그러고 네. 북한이 잘못해도 그 괜찮다 그러고 심지어 북한 그 뭐지 김여정인가요? 네. 삶은 소대가리라 그래도 이거 대담하게 대화하자는 뜻이다. 뭐 아,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냥. 김여정이가 우리 정부의 네. 지도자를 상대로 이 삶은 소대가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민주당 국회의원이 답변하기를 그 말의 뜻은 대담하게 대화하자는 뜻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돈도 줬죠. 네. 시간도 벌어줬죠. 국제 제재도 막아줬죠. 국제적 뭐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늘 방어해줬고 심지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눈 감아버리고 네. 북한 인권 문제에 규탄하자 그럴 때 다 기권해버리고 불참해버렸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 유엔의 인권 그 위원회 위원 국가도 못 들어갑니다. 인권 이사국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니까요. 5등 해가지고. 아이, 나 이게 참 방글라데시, 베트남,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한테 졌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인권까지 다 망쳐놓고 그렇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고 전단도 못 날리게 하고 뭐 다 막았죠. 뭐 말도 인권이나 안 인권은 되는 말도 못하게 하고. 맞아요. 네.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원죄가 있어요. 네. 자기들이 북핵 개발의 책임이 자기들이 거의 99% 있어요. 1%만 어차피 김정은은 그걸 해야 되는 목숨을 부지하게 해야 되고 네. 그걸 우리가 끌어야 될 일을 자기들이 도와줬으니까 99% 민주당의 책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 곤란하니까 네.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해서 자기들이 규탄을 할 수가 없고 규탄하는 순간 네. 당신들이 책임이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안보 문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이 북한이 핵이 이렇게 이제 공고화가 되고 사실상 뭐 우리한테 바로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하는데 오늘도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우리 핵무장 자체 핵무장 얘기를 좀 꺼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앞에서 보장까지 했어요. 보장했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 아니 북한 핵을 다 가지고 있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 예.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속였다. 가짜 평화쇼를 했다. 이건 네. 대역죄인이다. 제가 네. 그래서 대역죄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아, 이거는 네.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죄인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속였고 네. 또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나온 얘기고 그쪽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북한 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전전직 민주당 쪽 그 대통령이었나 지도자 큰 노무현 전 지도자였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북한은 우리를 우리를 겨냥한 겨냥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아니 핵무기가 날아가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보면 싹 피해가 나요. 이거 나 원참. 그리고 그저께 분명히 김정은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곳곳에 다 핵으로 그랬습니다. 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 참. 그야말로 김정은이가 결심하기에 따라서 쏠 수도 있고 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그야말로 김정은에게 하야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아하.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시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짓을 해온 거죠. 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비핵화가 되었으면 네. 그나마 다행인데 비핵화는커녕 완전 핵무기가 더 강화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북한 법률에다가 이제는 먼저 선제적으로 핵무기 쓰겠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마당이고 참. 뭐 미국 쪽 그 평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그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에서는 미국이 졌다. 그렇죠. 예, 북한이 이미 이겼다. 북한이 이겼다. 이렇게까지 공표를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미국한테 우리가 계속 매달려서 미국이 우리가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그냥 죽을 겁니까? 네. 우리 힘으로 살 길을 찾아야죠. 네. 우리가 한미 관계의 동맹이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셨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그렇게 침범해도 미군이 직접 진주해서 공개가 안 해주잖아요. 네.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 어마어마한 그 고통들, 뭐 네. 수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무기만 지원해주는 간접적 지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예. 결국 국민은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핵무기에는 핵무기를 대응해야 된다. 네, 네. 그 외에는 달리 수단이 없지 않냐. 아, 네. 이거는 누구 눈치 볼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네. 숙명적 과제다. 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